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어떻게 보면 주말이 들어가기 전에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시적인 경기에 대한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장이 2차적인 충격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트럼프는 또 한국 시간 기준으로 지난 일요일, 과도기다.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들이 과도기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시장의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워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관세에 대한 더 공격적인 가능성들, 그리고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시장의 우려들이 확대 해석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나스닥은 거의 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찍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화요일 장중인데, 나스닥이 4%가 빠졌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서학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담고 있는 테슬라는 지금 15%가 빠지면서 근 3개월 만에 반토막이 좀 더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참 많이 오른 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동안 정말 장기 레이스를 펼친 바가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크게 훼손되었다라기 보긴 어렵지만 단기 추세에 있어서는 분명히 18,000에 대한 지지력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었지만 그를 일단 한 차례 이탈시킨 상황이고, 이제는 다음 지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은 17,000 전후입니다. 어쨌건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전 세계 위험 자산 성격의 자산군들, 대표적으로 가상화폐도 정말 지금 고점 기준으로 많이 빠져내려온 상태고, 그 밖에 선진 증시로 불리우는 니케이, 유럽, 그나마 잘 버티고 있었던 유로스톡 역시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대만 가권도 참 많이 빠져내려. 근데 저희가 지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시장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항생지수입니다. 홍콩 항생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신흥국 증시로 분류가 되죠. 가장 맏형격인 신흥국 증시 중에서도 가장 맏형격 노릇을 하고 있는 시황이 바로 항생지수입니다. 그 항생지수가 어떻게 보면 짧게는 2025년 1월, 그러니까 올해부터 아주 유의미한 추세 전환을 보여줬고, 주봉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작년 하반기 그리고 작년 상반기 때의 상승 랠리와는 다르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하락 파동의 고점을 탈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이번 올해 나타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은 명확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 달러 인덱스의 고점 신호에 대한 가능성들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킹달러라고 불리우는, 소위 말해서 달러 강세 요인들이 하나둘 지금 사라지고 있고, 반대로 그동안 다른 통화 약세들이 이제는 좀 하나둘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좀 물밑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오랜 기간 참 눌렸었던, 참 힘들었었던 신흥국의 대표격인 항생지수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 물론 아직 한국 증시는
항생지수처럼 상대적인 강세장을 보여줬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방어는 잘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과 노코 그리고 각종 일본 니케이 등 선진 증시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올 한 해 그래도 나름 코스피는 참 많이 빠진 것 같지만 1월부터 3월까지 그래도 5% 올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놓고 본다면 결국 맏형격이라고 평가를 했었던 항생지수가 미국 증시가 지금처럼 급락하는 포인트들이 좀 멈추고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다음 랠리에서는 나스닥이 급반등을 시도하지 않더라도 이 급락하는 과정만 좀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항생지수는 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뷰가 지배적이죠, 지금. 그렇다면 결국에 대장격 흐름을 하고 있는 항생지수가 계속 올라온다면 대표적인 신흥국 증시로 분류되는 한국 증시 역시도 3월 중에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갖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부분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들,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해소 요인들, 그리고 3월 마지막 거래일에 있을 만한 공매도 재개 관련한 부분들,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일거에 반영이 되면서 앞서 보여드렸었던 홍콩 항생과 같이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한국 증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하락에 대한 조정에 대한 포인트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물론 부침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시세에 대한 부침 과정은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들 그게 너무 길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어쨌건 간에 시장은 시장이고 공략주도 또 소개를 드려야 되죠. 오늘의 공략주 바로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종목 바로 HMM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의 시황 포인트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을 컨택할 수밖에 없고 계속 들고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결국에 해운, 조선 어떻게 보면 세트죠. 뭐 일단 조선주들이 먼저 치고 갔고, 당분간 미중 무역 갈등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미국의 무역 대표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선사 소속 선박이 항구에 입항할 때 수수료를 더 올리겠다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움직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근데 HMM 같은 경우는 보유 선박의 80여 척 중에서 중국산은 딱 4척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약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그러한 정책적인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점차 시장에서 들이오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또 지금 매각설 관련한 이슈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처럼 약간 어지러울 때,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매각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조금이나마 관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 만한 업종들 중심으로 시장은 계속 좀 수급들이 집중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나마 컨택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면 HMM 같은 종목들, 해운주들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약간은 테마 성격으로 보자면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 일시적으로라도 좀 크게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은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많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정말 종목들 선택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산업 전반으로 뒤져봐도 괜찮은 종목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장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빛을 발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조정의 끝자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머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깊이 우려하지 마시고요. 3월 중순이 지나면 시장은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보일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첫 번째 종목 HMM,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흥하해운이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